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사를 크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은 인사 잘 안 해가지고 한 번씩 더 시키는데 오늘은 매우 만족스럽네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뭐 감사하고 인사 잘해줘서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나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뭐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니까 자, 뭐 연휴인데 아무튼 이렇게 공부 나오느라고 고생하셨고 원래 학원 수업은 나오는 게 절반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오늘 공부의 절반을 하신 거예요. 네, 원래 공부가 약간 헬스랑 비슷한 거죠. 헬스장 가기까지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면 뭐라도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학원 나온 게 굉장히 잘 하셨다. 네,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절반 열심히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커리큘럼의 첫날이니까 뭐 간단하게 뭐 인사하고 시작을 할 건데 오리엔테이션 하자는 얘기죠. 여러분들 뭐 저는 다 아시죠? 네, 저는 상황 판단 강의하는 최원석이라고 하고요. 뭐 제 소개는 강의 계획서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랑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자신 있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선택하셨으니까 그냥 의심하지 말고 저를 믿고 따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점수는 여러분 제가 책임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합격과 점수를 책임져 드릴 테니 대신 여러분이 할 건 뭐야? 날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가 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만 고민해서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무조건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 중에 특히나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배울 때부터 의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이거는 최원석이니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이 일단 받아들일 때는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은요, 이게 연습을 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잘 맞는 건 남고 안 맞는 건 사라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울 때는 온전히 다 내 걸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심지어 여러분 저만 하는 거 같은 거는 수업 때 안 알려드려야겠죠. 심지어 저는 약간 알려주는 것과 다르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나니까 하는 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똑똑해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방식이라서 나는 약간 그런 방식을 쓰는 건데, 제가 수업 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방식들은 다 고득점자라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고득점을 하겠다, 점수대를 올리겠다, 합격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그런 기본적인 거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공통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까지는 다 받아들이려고 하셔야 되고 바꾸려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뭐 재밌는 얘기 살짝 해드리자면은,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피셋이 아예 처음이거나 또는 피셋 공부를 나름 해봤는데 뭐 이렇게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안 나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피셋 시험이 뭔지,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제 수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피셋 시험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 365일 옆에 붙어서 공부 가르칠 수 있는 튜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일정 기간은 볼 거고 나머지 기간은 여러분이 채워야 돼요. 그랬을 때 이 피셋은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또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잘 들었다면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판뿐만 아니라 결국 피셋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언어 자료까지도 같이 성적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공부 방법론을 언어 자료까지도 같이 쓸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제가 원하는 궁극적인 이제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첫 번째, 그럼 피셋 시험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분들 당연히 뭔지 압니다. 이거 공직 적격성 평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국 바꿔 말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공직사회에 와서 일을 할 때 과연 공무원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 테스트하고 싶은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벌써 우리가 그 이름이나 정의에서 알 수 있다시피 피셋 시험은 여러분한테 뭘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공직 지식을 테스트하려는 거예요. 아닌 거죠. 알겠죠?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피셋 시험을 보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이거예요, 딱.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선배 공무원이야. 여러분이 국장, 과장, 뭐 장관님이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결국에 이제 후배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공무원 뽑고 싶어요?
당연히 일을 잘하고 똘똘한 애 뽑고 싶지 않아? 데리고 왔더니 이건 뭐 반푼이야. 좀 쓰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공무원의 최고 장점이 단점 나오는 거라고. 공무원의 최고 장점 뭐야? 정년이 보장된다. 단점 뭐야? 제도 정년이 보장된다. 이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공직사회는 사람을 더 엄격히 뽑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국가공무원 되시고 여기 가서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 능력에 비해 굉장히 중요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다룰 겁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중요한 일들을 정말 많이 다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인데 특히나 더 일을 잘할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피셋 시험은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좀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여러분의 과목들과 방법론적으로 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을 테스트하는 과목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봐요? 그냥 열심히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정오 판단 많이 해가지고 맞는 내용으로다가 여러분들은 열심히 외워가지고 벼락치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피셋 시험은 공부해도 안 오른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거고 막 쟤는 나보다 공부 진짜 안 한 것 같은데 쟤가 훨씬 시험 잘 보고 막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한테 단순하게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 시험은 제가 이제 그냥 이건 일반론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항상 제가 강조드리기를 피셋을 잘 보려면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셋은요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할 때 예를 들어 하루에 내가 5시간 공부해요. 근데 나는 또 하루에 10시간 공부해요. 이거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피셋은요 그냥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매일 조금 해도 좋으니까 놓지 말고 하세요.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되고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갖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거야. 피셋은 뭐 습관이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습관을 만들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반복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는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피셋이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한 게 뭐야?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럼 피셋이 요구하는 능력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피셋은 크게 3가지 정도의 능력을 테스트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즉 공무원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3가지 덕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게 여러분 어디 뭐 법이 있다거나 무슨 뭐 기본서가 있는 거 아니고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건데 실제로 여러분 세종시에 있는 현직 사무관들한테 다 이걸 검증을 받았을 때 진짜 통찰력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되는데 자, 필요한 3가지 덕목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공무원은 이 3가지를 가져야 된다. 근데 자,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공무원 말고요.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예술가야. 자, 예술가가 예술을 잘하려면 여러분 어떤 덕목이 필요해요? 당연히 뭐 창의적이고 뭐 독창적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공무원이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진 않다는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즉 일을 잘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 건데 그 일을 잘할 때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는 되게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공직 분야의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필요한 능력은 자, 첫 번째 뭐야? 말귀 잘 알아먹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뭐예요? 하라는 일 효율적으로 해오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실수하지 않는 거. 요게 공무원한테는 제일 필요한 덕목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일을 시켰는데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고 그 다음에 하라는데 세워라 내워라 해오고 했는데 틀려오고 이러면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뭐야? 피셋 과목이 알겠죠? 말귀 알아보는 게 뭐야? 언어 논리, 효율적으로 하는 거, 자료에서 실수 안 하는 거, 상호 판단 알겠죠? 물론 이 3과목이 여러분 이게 다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상판이라고 1번, 2번 안 테스트해? 아니에요. 테스트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퀴즈 잘 못하잖아요. 퀴즈 못하는 게 실수해서 못하는 거야? 못 알아먹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심지어 알아먹어도 이상하게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 시험은 이 3가지를 당연히 과목별로 다 테스트를 합니다. 다만 약간 이 방점이 조금 다르게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언어 논리에서 실수 많이 하나요?
아니에요. 알겠죠? 언어는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그게 함정이라 느껴지면 네가 한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함정이 없습니다. 언어 논리는. 그러니까 언어 논리는 그냥 실수 이런 거 별로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효율성. 그래서 여러분 언어에서 막 엄청 효율적으로 풀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통독해가지고 푸는 유형도 많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는 이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 상판은 이쪽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판 출제자는 어떤 생각하고 낸다? 이제 실수하는 거 잡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온갖 함정 파티가 돼 있을 거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얘기할게요. 상판에서 그냥 제일 중요한 한 단어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뭘 얘기하냐면은 조건을 말합니다. 조건. 그러니까 즉 상판은 조건과의 싸움이야. 알겠어요? 이거 언어 논리의 조건 본 적 있어요? 논리 퀴즈에서나 뭐 조건 조금 보는 거지. 그건 사실 여러분 상판이야. 그거는. 그래서 논리 퀴즈는 퀴즈니까 그러는 거고 기본적으로 뭐 일치 불일치 문제 풀든 뭐 강화 역할을 풀든 조건이 중요해요? 조건 안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조건 없어요. 그런 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판은 조건과의 싸움인 거고 여러분이 조건을 얼마만큼 안 놓치고 잘 정확히 적용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야. 오케이? 대신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세 과목 다 이런 걸 테스트하기 때문에 결국 본질은 똑같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논리라고 해서 뭐 다르게 풀고 자료라고 또 다르게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피셋을 잘하려면은 언자상 세 과목을 잘해야 되는 거지 하나만 잘한다고 우리는 피셋형 인간이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본질은 똑같은 건데 이 외형이 다른 거야. 말로 물어보면 언어 논리가 되는 거고 숫자로 물어보면은 자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개 합치면 상황 판단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과목은 공부하는 방법도 똑같고 사실은 푸는 방법, 접근하는 사고 이런 게 다 똑같다는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 피셋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말고요. 다른 유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제 수업 많이 듣습니다. 특히나 리트 준비하는 친구들 제 수업 많이 들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근데 그 이유가 걔네들이 여러분 피셋 기출문제 풀어요? 물론 풉니다. 푸는데 피셋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에. 분명히 리트 문제는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제 수업을 들어요. 왜? 본질은 똑같거든. 알겠죠? 결국 적성 시험을 바라보는 어떤 본질, 거기 그걸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는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 다른 유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도 다 제 수업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나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만약에 수업을 잘 들었다 그러면은 언어 자료까지 같이 올라줘야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거는 요 덕목을 갖출 거다. 알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이 되려면 이런 거 갖춰야 되고, 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결국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일단 특히나 스타터 강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타터에서 뭐 엄청 대단한 걸 하기에는 뭐 시간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엄청난 걸 많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걸 다 볼 거고요. 대신에 여러분이 꼭 가져갔으면 하는 거는 피셋을 공부하는 방법이야. 요거를 이제 저는 이제 가르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피셋을 공부를 잘 하려면요, 이게 필요합니다. 제 교재 첫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1번 문제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1번 문제를 펴보세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 책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제 책은 오른쪽에 이렇게 출제자의 시각 N 체크 포인트, 그다음에 아래쪽에 고득점자의 감각 N, 풀이법 정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피셋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 또는 이 적성 시험을 공부할 때 항상 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이제 이 피셋 시험을 잘 보려면은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요게 이제 여러분들 뭐 황정규 선생님 경제학 듣는 친구들은 알지만 황쌤 책 이름 뭐야? 트리니티잖아요. 뭐 삼위일체 해가지고 실제로 상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이제 뭐냐면 출제자의 시각, 고득점자의 감각, 예언자의 눈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공부할 때 요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건데 제가 옛날에는 예언자의 눈을 좀 가르쳐 보겠다고 막 특강도 깔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해주는 게 낫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여러분이 예언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예언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다 최근 트렌드까지 고려해서 가장 출제가 유력한 뭐 S급, A급 이런 걸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를 잘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눈은 딱히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 출제자의 시각과 고득점자의 감각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가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이 실제로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배워
외워야 되는 것들인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딱 이겁니다. 첫 번째, 적성시험을 공부할 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뭐 정오 판단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정오 판단에 무슨 뭐 내용적인 거는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알겠죠? 어차피 적성시험은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뭐 지식, 뭐 나는 상식을 많이 쌓겠다, 그건 모르겠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서점 가서 저기 뭐 하루에 한 줄 읽는 상식 이런 거 읽으시고요. 그게 더 빨라요. 그래서 그걸 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는 적성시험 공부할 때 첫 번째, 출제자의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출제자의 시각이 바로 뭐냐면 이 문제에 사용된 장치나 함정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문제는 분명히 다른 게 나올 겁니다. 근데 장치나 함정은 똑같은 게 나와요. 알겠어요? 즉 포장지만 바꾼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장지는 어차피 바뀔 거예요. 알맹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알맹이만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치나 함정이 어떤 게 사용이 되었나 요런 거를 일단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장치가 나왔으니까 요런 걸 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가져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특히나 이제 문제 하면서 중요한 장치나 함정 같은 거에 형광펜 같은 거 칠해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마치 형광펜과 떠오르듯이 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장치나 함정은 그렇게 이제 형광펜 같은 거 칠해주면서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그런 걸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득점자의 감각은 뭐냐면 말 그대로 풀이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가장 최적의 풀이법이 뭐가 있는지를 배우시고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무슨 뭐 퀴즈들 이런 게 정말 뭐 창조해서 나왔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고대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옛날부터 다 있는 거야. 알겠어요? 다 있고요. 여러분 찾아보면요, 다 어딘가 책에 있습니다. 제가 보통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나오는 퀴즈 찾잖아요? 그럼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보통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책이 찾으면 나옵니다. 알겠죠? 그 정도 수준이 딱 우리 시험에서 요구되는 레벨이야. 심지어 제일 어려운 거 하면은 한 중학교 1학년 수준 정도 됩니다. 알겠죠? 그 이상은 나오지도 않아요. 중2부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나오지도 않고 보통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레벨이면 다 판단이 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인생 살면서 언젠가 배웠을 얘기들이야.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 또 인생사가 바쁘다 보니 이게 서서히 잊고 지냈던 것들인 거거든요. 그런 걸 또 리마인드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다 제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풀이법 같은 것도 이미 다 있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뭐 퀴즈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퀴즈가 있을 때 필승법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기는 방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나올 때마다 유형별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배우시는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 같은 유형이 나왔을 때 이때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고 여러분들은 행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득점자라면은 이렇게 행동한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고득점자의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보시려고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할 때는요, 물론 당연히 어려운 문제 다 풀어드립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쉽다거나 좀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심지어 해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제가 선지를 다 해설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다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일단 처음 할 때는 당연히 모든 문제의 정오 판단 다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해보시고 대신에 수업에서는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 계속 짚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을 때는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를 잘 듣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저 수업도 그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피셋 시험이 뭔지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제 커리큘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대충 어디 공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5급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스타터, 베이직, 어드밴스드, 인텐시브, 모의고사, 파이널 이렇게 일단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현재 여기에 있는 상태예요. 자, 스타터 요거 이제 학생들이 사실 제 수업 중에 제일 조금 들거든요. 제일 많이 안 듣는데 저는 약간 요걸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과목 이름이 기초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 요거 좀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보통 이제 기초 강의를 왜 안 듣냐? 내가 기초를 들을 수준은 아니지? 요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부터 많이 듣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엄청 쉽진 않습니다. 분명히 해보면 얘도 어려운 거 다 나와요. 알겠죠? 다 나오고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 커리큘럼을 짤 때 당연히 커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사람이 제일 잘하게 짜
짜줍니다. 알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커리 짜면서 어떤 건 필요 없는 커리고 뭔 필요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저는 커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짜드리는 건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할 때 뭐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뭐 수준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뭐 선택적으로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스타터부터 시작했으니까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타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오고 뭐 중요한 문제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저는 이제 커리 항상 모든 수업이 다 똑같습니다.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일단 상황 판단에 A부터 Z까지는 다 봐요. 알겠죠? 다 보는데 다만 모든 커리가 다 다른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즉 스타터에서 본 문제는 뒤에 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보충 프린트로 드리는 건 있지만 교재에는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스타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스타터가 안 중요한 문제냐?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문제라 했죠. 일단 스타터는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는 거는 민경채 기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민경채가 21년도부터 없어졌잖아요. 그죠? 물론 시험은 있는데 7급이랑 통합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경채 기출이 잘 없다 보니까 제 교재에서는 일단 여기서는 14부터 21까지의 민경채를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이제 5급과 7급 기출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요게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니까 5, 7급이 거의 한 반절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5, 7급 기출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다룬 문제는 뒤에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스타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올해 이제 책 개정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올해 5급에 나왔던 특히나 퀴즈 파트가 스타터랑 굉장히 관련성이 높아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었거든요. 민경채 문제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올해 5급에 나왔던 퀴즈들이 좀 민경채에서 볼 수 있는 퀴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 올해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퀴즈 파트에 있어서 좀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관건은 퀴즈 아니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5급에 나온 퀴즈 트렌드를 봤을 때는 더더군다나 스타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시작을 하셨고요. 잘 시작하셨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차차 시기에 맞춰가지고 볼 겁니다. 그래서 뭐 베이직 때가 뭐 가장 이제 큰 메인 강의를 할 수 있는데, 베이직 우리 7월 달에 개강합니다. 지금 거의 날짜가 잡히긴 했는데 제가 까먹었어. 학원에서 말해줬는데 자료가 6월 23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3주 하고 상판하면 됩니다. 네, 날짜를 까먹어가지고. 자,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지금 일자가 잡혀 있다고 학원에서는 얘기해줬었고 됐고요. 여러분들 수업은 오전에 하는 거 아시죠? 9시에서 12시까지 수업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수업 없습니다, 여러분들. 월, 화, 목, 금 수업이에요. 작년 스타터 때 제가 하루 보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보강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보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뭐 거의 약간 보강 왕이 돼버렸는데 자, 네, 혹시 있을 수 있다는 점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웬만하면 보강 없도록 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보강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일하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야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뭐 주말에 출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 저도 안 좋아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나한테 보강은 야근이고 주말 출근이에요. 그치만 뭐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 잘하게 하려면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최대한 보강이 없도록 하긴 할 건데 뭐 일단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그 실강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재를 제가 2권을 드립니다. 오늘 한 권 받으셨죠? 자, 나머지 한 권은 종강날 드려야 알겠죠? 종강날. 근데 그 종강날 주는 나머지 한 권은 복습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 오늘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제 수업 들으시면서 뭐 복습은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시기, 참고로 인강 듣는 분들 지금 5월 5일이라 해서 내가 알겠죠? 자, 지금 시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일단 수업만 잘 들으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2차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물론 뭐 지역인재 7급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셈만 하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나는 이제 2차가 필요한 이제 5급 직렬이다, 뭐 7급 직렬이다 하시는 분들은 2차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2차 공부를 하셔야 될 때예요. 그래서 2차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피셋은 언제만 한다? 수업 들을 때만 한다. 알겠죠? 어차피 제가 수업 커리큘럼 구성할 때 복습까지 되겠다 짜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복 학습 시켜가지고 복습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수업만 잘 따라와도 일단 공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기에는요, 딱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고 나머지는 2차 하세요. 알겠죠? 2차 하시면 충분하다. 대신에 제가 이제 복습하라고 2개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나머지는 2차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역인재 7급 같은 경우에는 피셋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7급 친구들은 당연히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업 끝나고 나서 저거 일단 먼저 복습해야 되는 거는 오늘 배운 포인트와 어떤 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한번 싹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문제를 다시 풀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매일 하시면 된다. 일단 수업을 들을 때는요. 아무튼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다. 됐고, 인강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복습 교재를 못 챙겨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가 교재를 자꾸 새 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복습할 때 배운 책을 다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피셋은 다시 푸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요거는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 예전에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알아요. 자, 피셋이랑 가장 유사한 과목을 골라라. 그럼 저는 수학을 고르거든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수학 공부할 때를 떠올려 보면 압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 배울 때 선생님이 앞에 칠판에서 문제 풀어주면 여러분들 어때요? 들으면은 당연히 풀 수 있을 것 같죠? 선생님 칠판 지우고 다시 풀어가면 못 풀죠. 왜 그래? 선생님이 잘 푸는 거지 니들이 잘 푸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알겠죠? 이거는 들을 때는 알 것 같지만 막상 다시 해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셋 공부를 할 때는 새 문제로 다시 풀어보실 필요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새 교재를 드리고 새 책 복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됐고,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 있거나 뭐 하시는 분들, 물론 시강 친구들은 이제 수업 끝날 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나중에 질문하거나 뭐 상담 필요하거나 하면은, 네, 여기로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카톡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검색해보면은, 네, 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카톡 하시면 되고요. 뭐, 카톡 할 때도 여러분들 뭐 전혀 눈치 보지 말고, 네,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냥 공부에 관련된 거라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선생님 뭐 밤늦게 연락드려 죄송한데, 뭐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네. 어차피 저도 제가 보고 싶을 때 보기 때문에 그냥 저거 약간 여러분들 뭐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24생 자판기 아무 때나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아무 때나 제가 안 바쁠 때 답장을 해드리는데, 참고로 여러분 제가 카톡이 진짜 엄청 많이 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카톡이 좀 많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느릴 수 있는데, 대신에 제가 항상 약속을 드리는 거는 친절한 답변을 해드린다. 알겠죠? 저는 질문한 사람의 의도까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얘는 도대체 뭘 모르길래 이런 질문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개떡같이 물어봐도 찰떡같이 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 질문을 많이 해봐야 여러분이 또 실력이 느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복습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오케이. 오늘 금요일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됐고, 자, 일단 오늘 그럼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은 파트 1. 자, 첫 번째 파트를 먼저 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참고로 제 교재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여러분 제 교재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교재는 판덴텍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 판덴텍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할 때 배우는 모든 학문이 대부분 판덴텍이에요. 그게 뭐냐? 총론이 앞에 나오고 강론이 뒤에 나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강론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총론인 거잖아요. 그걸 이제 앞으로 빼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독일에서 만든 뭐 판덴텍 체제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제 교재도 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공통적으로 봐야 될 게 좀 앞부분에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고민하는 게, 약간 여러분 어렸을 때 뭐 눈높이라든지 구모냐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 시스템으로 또 구성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 학습이 되게끔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릴 적에 봤던 무슨 뭐 정석이라든지 센이라든지 이런 책들 보시면, 그런 책이 여러분 되게 좋은 책이잖아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왜 좋은 거냐라고 하면은, 그 책들은 기본적으로 뭐 하나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 하나를 배운 상태에서 여러분 뭐예요? 관련되어 있는 응용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배웠다. 그럼 인수분해가 뭔지 먼저 원리를 알려줘요. 그 다음 뭐예요? 뭐 기본 문제, 심화 문제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거잖아. 예를 들어 는 뭐 A, B, C 이렇게 이제 푸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 교재가 기출 문제를 전면 재배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 전면 재배치된 기준이 뭐냐면은
풀이법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풀이를 배웠다면 같은 풀이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쭉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같은 풀이로 풀 때 또 이게 난이도에 따라 쭉 배치가 또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신에 수업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만 나가진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할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기출문제를 봤을 때 봐야 될 게 하나야?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떤 문제에서 봐야 될 게 2개, 3개 막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는 요거랑 관련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또 저거랑 관련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관련된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진도를, 그러니까 제가 나갈 때마다 문제 적으라 할 거거든요. 그럼 관련된 번호 적어 놓으시고 복습할 때는 같이 이렇게 이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파트 1. 자, 첫 번째 파트를 보시는데요. 자, 파트 1의 제목이 뭐냐면 선지 활용이죠. 자, 저는 피셋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지를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 피셋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주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객관식 시험을 잘 보려면 객관식을 객관식답게 풀려고 해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객관식 마스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항상 살면서 객관식만큼은 제 실력보다 잘 봤던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그 제 실력보다 잘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약간 객관식을 객관식답게 푸는 걸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잔머리를 굴렸더니 그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수능 같은 것도 정시 파이터였고, 저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수능 우선 선발이었거든요. 옛날에 수능 우선 선발이라고 수능으로만 대학 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수능 좀 잘 보면 해주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능력보다는 잘 본다는 느낌이 좀 있고, 마찬가지로 피셋도 그렇습니다. 피셋도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을 여러분들은 객관식답게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객관식이 갖는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주관식이랑 비교했을 때 갖는 제일 큰 특징 뭐예요? 선지의 유무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지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선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름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선지를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들어도 봤을 거고 뭐 생각은 해봤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뭐 선지 활용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보통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선지를 여러분들은 소거할 수 있습니다. 선지를 소거하는 방법도 쓸 수 있고요. 선지를 대입하는 방법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를 검증하는 방법도 쓸 수가 있고요. 선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쓸 수가 있고요. 검증과 확인 좀 같은 말 아닌가요? 이럴 수 있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둘은 제가 약간 비슷한 단어를 쓰긴 했지만 뭐 약간 다르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 선지를 뭐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은 선지끼리 비교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비교한다는 거 뭘 보겠다는 얘기예요? 차이를 보겠다는 겁니다. 선지끼리 비교하면서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하는 이런 걸 알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지를 활용하는 방식들은 이런 방식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스타터 때 우리가 이걸 다 보지는 못해요. 알겠죠? 다 볼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는 제가 선지 소거라든지 뭐 선지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볼 겁니다. 일단 스타터는 좀 기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나머지는 뭐 베이직 가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들이 있다. 그 중에 자, 우리가 파트 1에서 특히나 좀 집중적으로 볼 거는 선지 소거예요. 선지 소거. 자, 선지 소거를 볼 건데 선지 소거는 그렇습니다. 선지 소거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은 물론 정답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꼭 정답을 골라야 문제를 맞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가 오답이라서 지워도 답은 나오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지 소거는 제일 중요한 그 생각이 뭐다? 오답을 지우자, 이겁니다. 알겠죠? 오선지를 지우자는 게 선지 소거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선지 소거 관련해가지고 저만의 이제 풀이법이 있습니다. 저는 제 풀이를 GIS라고 부르는 풀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원석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GIS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겠죠? 제가 언제나 제 수업 모든 커리에 첫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맛보기만 들어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GIS를 이제 무조건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아무튼 선지 소거 풀이법 중에 제가 GIS라고 이제 부르는 풀이가 있거든요. 요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선 1번 문제를 먼저 펴시고요. 자, 1번을 펴시고 가볍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1분 20초 시작.
자, 됐죠, 여러분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1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문제 유형부터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고 이게 무슨 유형이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 알겠죠?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지금이야 약간 시간 써가지고 고민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당연히 시험장 가면은 숨 쉬듯이 나오는 거 알겠죠? 이게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당연해져야 돼,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요 1번은 그럼 이제 어떤 유형인 거냐? 그리고 그 유형 때문에 우리는 어떤 풀이법을 쓰는 거냐?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 이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본 건요, 발문에 세훈이가 선택할 여행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얘가 여행지를 선택할 건데 아래쪽에서 얘네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대화가 결국에 뭐냐면 세훈이가 여행지를 선택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 알겠죠? 자,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죠? 상판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훈이가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해서 뭘 고른다? 여행지를 고른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유형은 바로 뭐냐면요, 조건들을 고려한 다음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뭘 고른다? 최적의 선택을 고르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유형은 조건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은 최적의 조합을 골라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풀이를 쓸 거냐면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GIS라는 풀이를 쓸 겁니다. GIS. 자, 그러면 조건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선택지를 고를 때 GIS를 한다고 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이 문제에는 이 말이 없었거든요. 이 말이 없었는데 이게 당연하게 전제로 깔린 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조건이 여러분 지금 하나예요? 아니죠. 여러 개입니다. 조건이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의 조건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쓰는 거야? 아니죠. 어떻게 써야 돼요? 모두 써야 되는 거 알겠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여행지를 고른다는 거야. 오케이?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여행지를 고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것 때문에 풀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걔는 뭐가 돼버려요? 오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자, 하나라도 만족을 못한다. 그럼 바로 뭐가 돼버린다? 오답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를 풀 때 정답을 고르는 게 편하다? 오답을 소거하는 게 편하다? 오답을 소거하는 게 편한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 문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 두바이 나왔을 거예요. 1번 두바이인데 여러분들은 두바이에 눈길이 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1번이 내가 두바이가 다 되는 걸 봐서 답인 게 아니라 2, 3, 4, 5가 다 안 되니까 답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포인트 하나라도 안 되면 오답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저라면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위에 조건을 읽으면서 안 되는 선지를 바로바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첫 번째 세훈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얘가 연가 이렇게 쓰면 개꿀인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건 안 되니까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들어 앞쪽으로 쓰면 토일 월화수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거고 뒤쪽으로 쓰면은 수목금 토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날짜가 6박 8일 같은, 아, 뭐 이렇게, 잠깐만, 이거 왜 움직여? 잠시만요, 여러분들. 요 펜이 됐다. 자, 6박 8일 같은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 가장 긴 거는 갈 수가 없다. 예, 지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번 세훈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총 비행시간은 8시간 이내다. 요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14시간은 안 된다. 지우시면 되고, 또 직항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1회 환승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되는 것 중에서는 뭐 길게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더 짧은 홍콩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이제 고르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요런 유형을 풀 때 저는 어떻게 했나요? 조건을 먼저 봅니다. 조건을 보면서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선지들을 소거한다.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식의 풀이를 제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GIS라고 부를 겁니다. 선생님, GIS가 뭐죠?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GIS라는 건 이제 뭐냐면요. 자, GIS. 요거는 제가 창조한 건 아니고요. 현실에 GIS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GIS가 뭐냐?
지리 정보 시스템의 약자야.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입니다. 알겠죠?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 지리 정보 시스템을 제가 왜 따왔냐? 이 GIS 시스템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이 문제를 푸는 메커니즘하고 똑같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따온 건데요. 자, 실제로 이 GIS라는 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 자, GIS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지리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저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해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안에는요, 무슨 뭐 토지에 뭐 경사도도 들어있고요, 뭐 그 토지에 무슨 뭐 구성, 무슨 뭐 암석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뭐 수질이 흐르네, 안 흐르네, 물이 있네, 없네, 다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다 입력해 놓은 상태에서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 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깔고 싶어요. 그럼 도로를 깔 때 최적의 입지를 알려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약간 AI의 할아버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지금은 이제 뭐 GPT한테 알려달라고 하면은 걔가 막 알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헛소리하고 하는데 자, 근데 이 GIS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필요한 조건을 입력합니다. 내가 도로를 만들 건데 이러한 거를 고려해 줘. 이렇게 넣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얘가 마치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여러분 왜 그 요리할 때 쓰는 채 있잖아요. 채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채로 음식을 털어내듯이 이렇게 걸러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건이 무슨 뭐 경사도가 무슨 완만해야 되니까 몇 도 이하여야 된다. 이러면은 탈탈탈 털어가지고 경사도 몇 도 이하인 땅만 남기는 거야. 즉 그 이상인 땅들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선택지에서.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걸 가지고 두 번째 조건을 간 다음에 예를 두 번째 무슨 뭐 물이 있으면 안 돼. 그럼 예를 들어 물이 없는 땅만 남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요 조건을 하나씩 고려해 가면서 안 되는 땅들을 다 소거를 하면 자연스럽게 가장 마지막 조건을 통과한 게 뭐야? 모든 조건을 이미 만족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뭐 최적의 입지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요 GIS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제가 GIS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뭐 이제 편하게 설명하자면 조건을 보면서 안 되는 선지를 소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앞부분에서 이 GIS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요새 시험에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걸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장치예요. 출제자의 시각 측면에서 이제 보는 건데,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걸 골라라. 그럼 저는 뭘 고를 거냐면은 당연히 표를 걸을 겁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표예요. 맞죠? 여러분 참고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일단 표부터 가요. 알겠죠? 이 표가 결국에 여러분들 표 안에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표로 갑니다. 근데 다만 내가 표를 딱 제일 먼저 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표가 있네 하고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근데 요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이 사고가 갖춰져 있는 게 다른 문제를 풀 때 훨씬 유리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비록 표를 먼저 보는 게 딱히 의미는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자꾸 행동을 바꿔줘야 돼요. 피셋 친화적으로 행동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표를 제일 먼저 보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표가 있네 하고 넘어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일단 이 표에 준 거는요 다 쓰겠어 안 쓰겠어? 일단 다 씁니다. 알겠죠? 참고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면요 무조건 쓴다고 일단 생각하세요. 만약에 안 쓸 거였잖아요. 그럼 출제자가 여러분 굳이 줄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당연히 그걸 보통 없앨 거예요. 지워버릴 거예요. 안 쓸 거면은. 근데 굳이 나한테 제시를 해줬다라는 거는 이거를 쓸 생각이 있으니까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내가 뭔가를 안 쓰고 있잖아요. 심지어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해야 돼. 물론 안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이유가 있으면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안 쓰는 게 나올 때는 보통 뭐 이건 쓰는데 이건 안 쓴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안 쓰는 이유가 확실하니까 안 쓰면 됩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안 보는 거야. 아예 보지도 않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온 거는 무조건 다 한 번은 보려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의심해야 되는 거는 유독 눈에 띄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건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딱 봐도 여행 기간은요 뭐가 디폴트인 것 같아? 4박 5일이죠, 여러분들. 4박 5일이 디폴트고 나머지가 조금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비행 시간도 봐봐. 뭐가 디폴트인 것 같아? 한 7, 8시간 디폴트 아니에요? 근데 14시간 이런 거 의심스러운 거라고. 알겠어요? 왜 혼자만 두 자릿수야? 이런 겁니다. 뒤에도 봐봐. 뭐가 디폴트야?
직항이 디폴트야. 알겠어요? 그래서 왜 얘만 환승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1회 환승 있는데 이거를 내가 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찾아야 돼요. 알겠어요? 환승 없었나? 하면서 다시 빨리 찾아봐야 됩니다. 오케이? 이래야 여러분들은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상판을 잘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셀프 교정하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상판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특히나 23, 24, 25에 출제되는 트렌드를 보면요. 여러분 요새 시험 어려워요. 상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쉬워진 편이에요. 그래서 요새 트렌드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냥 첫날이 하는 얘기인데, 상판이 예전에 비해서 노가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죠? 예전에는 상판이 조금 반복 패턴을 이용한, 규칙성을 이용한 어떤 노가다 문제들도 좀 많았었는데, 요새는 그게 굉장히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적인 측면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좀 답을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뭐 이런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좀 되는 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또 요새 나오는 문제 트렌드는 뭐냐면은, 진짜 그냥 함정을 아주 영혼까지 파더만.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함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뭐 1개, 2개 이렇게 들어있다면 지금 막 3개까지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있는 문제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트렌드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 애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만들려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실수를 좀 안 하려고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사람인지라 여러분들 실수를 정말 안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교정이 돼야 돼. 알겠죠? 실수를 했더라도 뭔가 잘못된 걸 깨닫고 그걸 여러분들은 고쳐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는 더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셀프 교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많이 감각을 좀 갖게 해드릴 건데,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하는 게 뭐라고? 요런 거 의심하는 거예요. 뭔가 좀 눈에 띄는 어떤 장치들이 있을 때 요걸 도대체 어떻게 쓰라고 주는 걸까? 이거는 왜 안 쓰는 걸까?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 기출 문제들을 좀 보여드려야겠죠. 여러분들은 스타터 30번, 31번이라고 적어 두시고요. 넘어가서 저 문제들을 조금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30번으로 가실게요. 자, 30번 문제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 시작. 오케이. 자, 여러분들 마무리 하시고, 네, 하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 문제를 처음 풀 때요. 저 처음 풀 때 당연히 이 문제는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대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 위쪽을 잘 보지 않았어요. 알겠죠? 일단은 위쪽은 보통 이제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위쪽을 좀 가볍게 본 상태에서 그냥 저는 바로 대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라고 하는지는 금방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얘네들이 각 행동을 했을 때 시간이 얼마 걸리나 요걸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뭐 은행 가면은 30분이고 편의점 가면 10분이고, 자, 그 다음에 다동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패스트푸드니까 얘는 20분에 25분인 거죠. 자, 여러분 일단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걸 적을 때 45라고 적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저처럼 적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것도 조금 습관을 바꿔야 돼요. 선생님 저거 그냥 너무나 45 아닌가요?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냥 저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상판에서 이제 계산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판에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최대한 수식의 형태로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요것도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이유 때문에 제가 수식으로 적으라 하는 건데 일단 오늘은 그냥 외워. 알겠죠? 결론은 수식의 형태로 적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20 플러스 25인 거잖아요. 요렇게 적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적는다. 자, 근데 여러분이요. 일단 뭐 제가 여러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냥 한 가지 이유 정도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가 45라고 적는 사람이랑 저처럼 20 플러스 25라고 적는 사람이랑 차이는 뭐냐면요. 이 문제를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딱 그냥 봤을 때 이해하는 게 다를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다 45라고 적어놓으면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럼 45라고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저처럼 적어놓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 45인 거는 당연히 덧셈이 되고요. 플러스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랑 이게 다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시를 할 때도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결과만 적으려고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상판은 생각보다 과정을 적는 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과정을 어떻게 적는지를 이제 많이 연습을 할 건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식으로 적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동이는 이렇게 적고 그다음 라미니 같은 경우에는 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20분에 화장실이니까 20분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렇게 생긴 문제를 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화형 문제라고 하거든요. 지금 대화가 제시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론 대화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 꼭 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예전 기출문제 보면은 편지 형태일 수도 있고요. 뭐 대화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요렇게 대화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요걸 기억하십니다. 대화형 문제는 무조건 앞쪽에서 답이 해결되지 않아요. 알겠죠? 대화형 문제는 항상 뒤쪽에서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괜히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앞쪽에서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만 정리하시고 무조건 뒤에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뒤쪽까지 와야 해결이 될 거고 실제로 이런 문제의 보통 스타팅 포인트는 뒤쪽에 있어요. 알겠어요? 실제로 문제를 푸는 스타팅도 뒤에서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빨리 밑에까지 내려오는 게 관건입니다. 앞에서 괜히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정도의 직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오전 11시 50분이 시작점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었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뭐에다가 맞춰야겠어?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딱 봐도 11시 50분에 45분을 더하면 얼마 나와요? 12시 35분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전 당연히 이제 아래쪽에 내려와서 그러면 제일 빠른 차가 몇 시 차? 12시 45분 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의심해야 돼? 이 표에 이것만 쓰는 걸 의심해야 돼. 알겠어요? 뭐가 있죠? 좌녀 자석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왜 준 거지?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놈의 좌녀 자석을 어디다 쓰는 거지 하고 위에 올라가 보니 아까 제가 대충 읽었던 부분에 이게 장치였던 거야. 뭐가 장치냐면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함께 대전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장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얘가 잘못한 거긴 해요. 원래 저게 장치였으면 조금 더 강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얼렁뚱땅 저게 적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험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출제자 입맛에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저게 장치였던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진짜 무슨 고득점 하리비를 데리고 와도요. 저 못 보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알겠어요? 저걸 처음부터 봤는데 저게 장치인 걸 안다? 제가 볼 때 출제자랑 유착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의심을 한다? 표에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자녀 자석이라는 개념 왜 준 거지? 라고 했을 때 함께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녀 자석이 적어도 몇 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야. 6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12시 45분 차는 아쉽게도 5개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 제일 빠른 거 몇 시? 13시 차를 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고요. 여러분 참고로 근데 이 문제는요. 그래도 출제자가 조금 더 친절했습니다. 제가 출제자였잖아요. 그럼 저는 선지에 13시 넣어놓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 급하게 푸는 친구들은 분명히 13시 고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정답을 고를 때도요. 이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그 문제 읽어놓고도 다 풀어놓고 이상한 거 답 고르는 친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제일 많이 하는 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처음에 문제 풀 때 뭐 옳은 거면 동그라미
오케이. 옳지 않은 거면 X 뭐 이렇게 표시해놓고 뭐 두 번째면 뭐 2 써놓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요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보다 더 추천을 드리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정답을 고를 때 발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고를 때 보통 여러분들 그냥 뭐 3번 찍고 빨리 넘어가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3번인 거 알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3번을 찍는 게 아니라 발문 읽으면 3번을 찍어요. 그러니까 발문 다시 보면서 아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각 3번 이렇게 고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문제 처음 풀 때 내가 문제 읽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푸는 과정 속에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전에 들었던 거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때 이상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에 정답 고를 때만큼은 한번 발문을 읽고 골라요. 여러분 발문 읽고 답 고른다고 몇 초 더 걸릴 것 같아? 진짜 많이 걸려야 3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3초 투자해서 하나 정확히 맞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쵸?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정답 고를 때 제발 급하게 고르지 말고 구하라는 게 뭔지 한번 보고 고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다행히 출발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둘 다 있었어 봐. 여러분들 분명히 실수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아 도착하는 시간인 거니까 3번 이렇게 이제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출제자가 사실은요 요게 뭐 자비로워서 13시를 안 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안 준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발문 읽어보면 알지만 이게 도착 시간을 고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애매합니다. 알겠죠? 이걸 읽어보면은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예정 시각이라서 이게 꼭 도착 시간을 말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출발 시각을 말해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냥 명확히 출제하려고 뺐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뭐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대비를 하셔야겠죠. 오케이. 자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표에 어떤 장치나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보긴 해야 되는 거다. 존재 이유를 고민해야 되는 거다. 맞아요? 자 그러면 작년 7급에 여러분들이 진짜 우수수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3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31번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시간 1분 40초 시작. 자, 마무리 해주시고 네, 바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작년 7급에서 엄청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진짜 요거를 정말 많이 틀렸었고 가장 많이 고른 오답은 5번이었어요. 이제 5번 고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자, 그러면 왜 5번을 골랐는지도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 정답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 전에 자, 이따가도 우리가 많이 하겠지만 자, 상판에서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조건들 중에 특히나 중요한 조건은 단서라든지 예외
이런 게 더 중요한 조건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판이 이제 제가 뭐 조건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예외와의 싸움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상판 문제를 풀다 보면 원칙과 예외의 형태를 굉장히 많이 볼 거거든요. 그냥 거의 다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거의 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원칙하고 예외가 있으면 당연히 출제자는 어디에 더 방점을 준다? 예외입니다. 알겠죠? 항상 예외야. 예외.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법조문을 풀 때도 맨날 예외와 단서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실제로 공직사회가 그렇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가서 일해보시면 알 텐데 여러분이 어느 부처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요 무조건 법령을 달고 살 거거든요. 법 없이 일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법령 달고 살 건데 여러분 법령 보면 맨날 뭐만 보는 줄 알아요? 예외만 봅니다. 알겠죠?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외적인 게 중요하다 보니까 맨날 예외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뭐 현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낸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단서랑 예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단서 예외가 나오면 무조건 눈에 불을 켜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단서 예외가요 제시되는 형태가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정해진 형태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바로 요런 거야. 알겠죠? 뭐 다만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요런 단서 표현 붙으면 이거는 당연히 단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요런 걸 무조건 여러분들은 신경을 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런 거에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고 요거를 당연히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안 보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저거를 보지도 않는다? 의심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체크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문제는 잘 풀었을 거예요. 지금 먼저 첫 번째가 단서에 중요도가 상인 거라고 하니까 전 당연히 이렇게 상 체크했습니다. 그쵸? 예, 상 체크해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상인 거는 한 면당 한쪽이니까 얘는 1당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래쪽에 내려와서 A는 2고 D는 3이고 이렇게 했을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단면인쇄 기본인데 중요도가 하인 거는 요거는 이제 양면인쇄하니까 결국에 4장당 한쪽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C 같은 경우에 5쪽이다 보니까 쟤는 4쪽당 하나 나오니까 안타깝게도 2쪽 나와야겠죠. 그래서 얘 2장 나오는 거고 얘는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기본 인쇄하면 되니까 얘는 2쪽당 한 장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7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다 더하시면 얼마예요? 24. 요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고르고 5번 고르고 장렬하게 전사한 친구들 엄청 많았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나오는 건데 저도 여러분들 요 처음 문제 공개되고 이제 처음 풀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풀었을 때 5번이 나오긴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저는 안 고르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5번을 안 하고 다시 이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왜 안 쓰지? 이 생각하는 거 알겠죠? 아니 지금 내가 방금 이렇게 답을 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가 깔끔해요? 여기에 연필자국 하나가 없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면요 안 넘어갑니다. 딱 보자마자 유형은 어디다 쓰라고 준 거지? 이렇게 바로 의심을 해요. 그랬더니 위에 올라가니까 중요도가 상인 건 좋은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보도자료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즉 A는 적용이 되는 거지만 D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였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2쪽당 한 장 나와야 되니까 얘는 2장이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23장이다 해서 정답이 4번인 거야. 알겠어요? 자,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거 처음 풀 때 24가 먼저 나왔다 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뭐라고? 안 넘어간다는 거야, 나는. 나는 이걸 보자마자 의심을 합니다. 왜 의심한다? 표에 유형이 나왔는데 손도 안 댄 거야. 그러면은 저 유형은 뭐에 쓰라고 준 거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보니까 저게 중요도 상에 해당하는 보도자료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매우 진짜 이렇게 꼼꼼한 친구들은 처음 읽을 때 저걸 봤으면 너무 좋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거 보는 사람은 너무 꼼꼼한 거야. 그렇죠? 오히려 너무 꼼꼼한 거고 저거는 못 보라고 준 게 의도가 너무 강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기 어렵게 준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는 뒤에서 의심하는 거야. 장치를 보고 안 쓰는 게 있다 또는 특이한 게 있다 유별난 게 있다 의심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정이 돼야 되는 거다.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게 이제 작년 7급이었고요 올해 5급 이런 거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베이직 때 볼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베이직에 또 가면은 그 문제와 관련된 예전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베이직 때 볼 거고 올해 5급에서도 요런 장난질을 쳤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항상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오늘 첫날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특히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그건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특히나 어떤 문제를 좀 잘 봐야 되냐면은 전년도에 나왔는데 바로 다음 연도에 또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린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예상이 되냐면요. 요렇게 하면 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요것도 그냥 갑자기 얘기가 좀 셀 수 있는데, 자, 예, 말씀드릴게요. 그냥 첫날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제 친구가 예전에 이제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걔가 그러더라고. 걔가 성과평가 TF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다른 부처인데, 이제 걔가 성과평가 TF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뭐 성과평가를 다른 부처 걸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걔가 어딜 진행했냐면은, 인사혁신처를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인혁처 뭐 성과평가 이걸 하는 걸 이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걔가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제가 이걸 하는 거 아니까 저한테 야, 너 시험 출제가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그거 어떻게 하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성과평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 일단 성과 목표라는 걸 설정하고 그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냐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시험 출제가는 도대체 이 성과 목표라는 게 뭘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걔네들은 성과를 오직 정답률로만 판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정답률 몇 %짜리 문제를 몇 개 만들겠다. 이게 이제 성과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80%짜리가 몇 개, 70%짜리 몇 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공무원이면 당연히 어떻게 출제하겠어? 내가 정답률 예측하기에 가장 좋은 문제들을 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배치하면은 내가 아무래도 성과 달성하기에 용이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람이 꼭 항상 예상한 대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제자가 나는 이 정도 정답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월등히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애들이 더 많이 틀려주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출제자는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정답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엄청 못해. 그럼 그거는 오히려 정답 예측이 이제 그 다음엔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독 정답률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알겠죠? 특히나 그런 걸 또 알 수가 있는 게 이게 정답률이 많이 차이 나는 문제 등이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런 문제가 또 의의 제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의의 제기가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의 제기 왜 많겠어? 분명히 많이 틀렸으니까 의의 제기 했을 거 아니야. 맞으면 의의 제기 안 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맞으면 그냥 이상한데 하고 넘어가요, 그냥. 근데 틀린 애들이 의의 제기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꼭 의의 제기 많은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뭐 정면 돌파듯이 나옵니다. 알겠죠? 꼭 그 장치가 또 나와. 근데 그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난 논란을 타파하겠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딱 이유는 정답률 예상이 가능해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잘 봐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애들이 많이 틀렸다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걸 제가 볼 땐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31번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 이거 안 어렵잖아. 솔직히 이게 뭐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함정을 아주 그냥 영혼까지 판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실수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였고 저도 놀란 게 난이도에 비해 애들이 굉장히 많이 틀린 거예요. 실제로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찍혔단 말이에요. 요런 게 또 나올 거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5는 바로 나왔다고 알겠죠? 그래서 25는 5급에 이런 장치가 그대로 나왔고요. 재밌는 건 뭔 줄 알아? 또 정답률이 안 좋아. 그래서 올해 5급에 여러분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요. 그 문제가 18번 문제거든요. 18번인데 그 18번 문제가 정답률 뒤에 5등 안에 듭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밑에 하위 탑5 안에 들어있어요. 걔가. 근데 여러분이 그 18번 문제 나중에 가보시면 알 텐데 그게 정답률 뒤에서 5등 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난이도상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닌데 그렇게 정답이 나왔어. 그래갖고 정답률이 60%대가 나왔거든요. 그 문제가. 진짜 엄청 낮게 나온 겁니다. 유형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유형이면 무조건 80%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60%대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오케이? 네, 최근에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첫날부터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됐고, 자, 앞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자, GIS 조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 자, 이제 GIS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오세요. 자, 2번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1분 20초 시작.
자, 됐죠, 여러분들? 자, 바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GIS 문제로 풀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쪽에 조건 읽으면서 안 되는 것만 소거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풀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제가 지금 요거는 일단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풀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에 인천공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탈락이 1번, 2번 네, 김포공항 탈락 되겠죠,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3, 4, 5번 중에 13시에서 24시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또 뭐가 탈락이에요? 10시는 탈락이죠. 여기 탈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 미주 노선이라고 되어 있고 괌 사이판 포함이잖아요. 그래서 사이판이 안 된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답이 4번이다. 4번이 정답이지만 우리는 4번에 눈길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1, 2, 3, 5가 아니니까 4번이다. 요렇게 고르는 게 GIS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GIS 문제를 이제 본 건데 자, 이제 이 문제는 뭐 풀이보다도 봐야 되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요것도 이제 빌드업을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지금 요렇게 끄은 거 있죠? 저는 지금 보조선을 끄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보조선을 조금 적극적으로 끄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 시험은요 참고로 편집적으로 굉장히 편집이 잘 돼 있는 시험이에요. 알겠어요? 진짜 이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무원 돼보시면 알 텐데 공무원들은 내용보다 형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형식에 신경을 쓰거든요. 요식행위 아주 목숨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누구보다 형식을 신경 쓰는데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던 이런 진짜 문서 하나하나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시험이 편집이 완벽하다 하는 이유가 뭐냐? 저도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낼 때 이거 엄청 신경 쓰거든요. 저도 엄청 편집 잡느라 막 신경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무원들은요 단어가 읽을 때 단어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장 끝에 단어가 잘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부처의 보도자료 열어보세요. 다 보도 열어봐도 진짜 이 문장 자간 조절해가지고 꽉꽉꽉 채워놓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절대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실제로 우리 시험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집이 잘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무원식 편집인 거야. 근데 우리 시험에 단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단점이 뭐냐? 엔터키를 더럽게 아껴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엔터를 쳐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단적으로 조금 분리가 되면 훨씬 보기가 편한데 이게 따닥따닥 붙어있다 보니까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보조선으로 극복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단이 다르다. 보조선 꺼버리고요. 그다음 특히나 이 보조선이 빛을 발하는 거는 나중에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법조문 파트를 가게 되면 뭐 조라든지 항이라든지 뭐 이런 구별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요거에 적당한 위치 보조선을 긋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죠? 적당한 위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조선은 문제마다 긋는 기준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는 조가 많아요. 그럼 조를 기준으로 끊는 거고 어떤 문제는 항이 많으면 항을 기준으로 끊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면 조에다 항까지도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조선은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입맛에 맞게 조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보조선을 뭐 촘촘하게 끌지 좀 듬성듬성 끌지 혹은 안 끌지 이런 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보조선을 조금 활용하면은 훨씬 보기가 좋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이 보조선이 왜 이 우리 시험에서 좋냐면요. 여러분들은 결국 문제를 풀 때 찾아 푸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찾아 풀 때는 잘 찾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보조선이 더욱 빛을 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은 일단 보조선을 열심히 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 일단 이 세 개 문단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단 3개 있을 때 첫 번째 문단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이런 거에 눈길 주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상황 판단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문제에 포장지가 좀 있어요. 알겠죠? 왜 포장지가 있을까? 문제가 그냥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그냥 장치만 나오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이쁜 포장지를 좀 씌워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문제 풀 땐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쓸데없는 포장지는 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봤을 때 A 서비스는 이런 정의 같은 거 나오는 거잖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자, 대신에 여러분이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쓰진 않았는데 저렇게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뭐는 체크하냐면 숫자가 있으면 체크한다. 요걸 외우세요. 알겠죠? 여긴 아닌데 나중에 많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숫자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숫자는 체크하는 거야. 알겠어요? 왜? 숫자는 쓸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쓸데없는 포장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더라도 숫자가 있으면 거기는 체크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아까 30번 잠깐 펴볼래요? 30번. 자, 제가 이거 사실은 그냥 얘기 안 하고 살짝 넘어갔는데 그 30번에 여러분 원래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문단 쓸데없는 걸 안 본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는 체크해야 돼? 여섯은 체크하는 거 알겠어요? 그거는 숫자잖아. 한글이긴 한데 숫자야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니까 원래는 체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섯에는 원래 체크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숫자는 체크하는 거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쓸데없는 내용 안 봐도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일단 요 쓸데없는 부분들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까지도 조금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 상판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앞쪽이 중요해요, 뒤쪽이 중요해요. 뒤쪽이 중요한 거야. 알겠어? 무조건 상판은 뒤쪽이 중요하다라고 그냥 외우세요. 오케이? 네, 뒤쪽이 중요합니다. 뒤쪽이 중요한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원칙과 예외가 제시가 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원칙과 예외 있으면 무조건 뭐가 먼저 나와요? 당연히 원칙이 먼저 나옵니다. 알겠죠? 예외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예외가 먼저 나오면 그거 어떻게 알아먹어? 그 예외인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원칙이 먼저 예외가 나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출제자가 어디 낸다 했어? 예외 낸다 했잖아. 예외. 알겠죠? 출제는 예외를 낼 거기 때문에 뒤쪽이 중요합니다. 뒤쪽. 그리고 원래 한국말은 끝까지 듣는 거야. 알겠어? 항상 한국어는 뒤에서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뒤쪽까지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만약에 앞과 뒤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 뒤를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알겠죠? 네, 어차피 꺾기 전은 궁금한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꺾은 후가 중요한 거라서 우리는 항상 결과가 중요하니까 뒤쪽을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사실 뒤가 중요해. 근데 뒤가 뭐예요? 동그라미 호텔 아니어도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 문제가 요 호텔 조건을 안 쓰거든요. 이거는 괜찮다는 거야. 알겠어요? 얘를 안 쓰긴 하지만 봤잖아.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뒤에까지 봤는데 호텔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 되는 거야. 다시. 알겠죠? 이거 뭐 호텔 조건 있나? 하고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안 쓸 수 있다는 거는 아시고요. 네, 안 쓸 수 있다. 자, 아무튼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장치.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단서 예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특히나 단서 예외가 제시되는 형태가 그게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단 봤잖아. 요거 나왔죠, 여러분? 단, 그죠? 요거 나왔어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있어. 자, 또 뭐가 있냐면은 괄호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괄호 너무 중요해. 알겠죠, 여러분들? 괄호는 그냥 쓰려고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 예전에 진짜 한 2010년 근처 요때는 괄호가 나와도 안 쓰는 괄호들이 있긴 했거든요. 어떤 괄호냐면은 약간 정의 같은 거 적는 괄호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알겠죠? 지금은 없고 지금은 그냥 괄호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특히나 최근 연도에서는 저 괄호에서 함정판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괄호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 그리고 무조건 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괌, 사이판 포함이죠. 무조건 괌이나 사이판 있어야 돼. 알겠어요? 저거 없는데 요 괄호가 있다? 문제 이상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참고로 요런 거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거 시중에 이상한 모의고사 많거든요. 그런 데는 이런 거 안 지키는 거 많아요. 왜냐면 모르니까 낸 사람이. 알겠죠? 근데 여러분은 기출 문제가 무조건 우리한테 기준이에요. 모의고사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모의고사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항상 기출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사고와 행동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괄호 무조건 중요하고 무조건 쓴다는 거야. 그래서 괌, 사이판 나와야 돼. 나왔죠, 여러분들? 알겠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괌, 사이판은 미주에 포함인 거고 미주는 제외인 거니까 사이판 제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단서나 예외가 제시되는 방법으로 저 괄호 엄청 많이 쓴다. 그래서 저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볼 순 없고 제가 한 문제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스타터 6번이라고 적으시고요. 자, 넘어가서 6번을 볼 건데 여러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쉬는 시간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만 쉴게요. 한 번만. 한 번 15분 쉴 테니까 여러분들 죄송해요. 오늘은 2교시만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네, 타이밍 놓쳤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와 시기는 애매하니까 자, 6번 보세요. 6번. 자, 6번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분 20초 시작.
자,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교시 때 여러분한테 이제 GIS 문제의 어떤 유형적인 특징들을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대놓고 GIS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문단이었어요. 첫 번째 문단 우리는 사실 대충 봅니다. 맞죠? 이거는 대충 보는 건데,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를 고르라는 거야. 대놓고 뭐예요? GIS입니다. 알겠죠? 얘는 다음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걸 고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대로 어떻게 푼다? 예,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탈락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아래쪽에 내려와서 자, 첫째를 보게 되는데, 자, 첫째를 안 봐도 여러분들은 일단 의심해야 되는 게 있어. 뭐야? 왜 혼자만 이렇게 X가 나와 있지? 이런 거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째, 거주지 안 옮긴 병 탈락, 이사함을 안 옮긴 을 탈락.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벌써 을하고 병 탈락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동의, 다만, 여러분 당연히 다만에는 체크해야겠죠, 요거. 자, 다만에 체크하시고, 자, 동일한 시 안에서 움직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동일한 시 뭐 있어, 여러분들? 울산광역시 중구와 북구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저기 심지어 또 친절하게 광역시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갑 탈락이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섬도 원래 탈락이거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주도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주도 안에서 서귀포에서 제주로 움직인 정은 괜찮은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지금 내가 여러분 봐봐요. 자, 여기까지 했어. 그럼 뭐가 지금 없어요? 날짜 없잖아, 손 지금. 그죠? 날짜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날짜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발령받은 후에 이전해야 되니까 발령일자보다 이전일자가 빠른 기는 탈락이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되는 사람은 정이랑 무다. 요렇게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참고로 이 문제는요, 몇 명 고르라고가 안 나왔죠. 근데 많이 나옵니다, 보통은. 예를 들어서 앞쪽에 몇 명 골라라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선지를 딱 봤을 때 2명인 건 눈칠 수 있죠, 여러분들. 그죠? 네. 그래서 주지 않았더라도 선지 보면서 2명 고르는 거였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도 중요한 게 뭐다? 이렇게 괄호가 나오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괄호는 쓰려고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괄호 나오면 무조건 신경 쓴다. 그리고 요 표 안에서도 내가 안 쓴 장치가 있는지 혹은 눈에 띄는 약간 독특한 애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신경 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됐고요. 그 조교님 이따 쉬는 시간에 에어컨 꺼주세요.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돌아가서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 자, 3번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분 20초 시작. 자, 여러분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고로 이걸 내용적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 금지의 대상이 되는 건데 거기서 제외하면은 이게 된다는 것과 안 된다는 것과 약간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그런 걸 전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황에 있는 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에 걸리면 답이 아니니까 일단 첫 번째 전어 대놓고 아니고요. 두 번째 날짜에 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랬을 때 대구 날짜 그대로 걸리고요. 꽃게도 날짜 그대로 걸립니다. 다만
다만 소라가 조금 애매한 건 하나는 걸리는데 하나가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데 오케이 애매하니까 확인사살 밑에 보면 C, D, E, F 걸리면 안 되니까 EF 탈락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남는 거 몇 번? 5번 세조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고르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뭐 이거 내용 궁금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기계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것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계적으로 상황에 있으면 답이 아니다. 이 정도만 심플하게 생각하시고 그러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했던 얘기의 제일 중요한 표현은 심플하게야. 심플하게. 알겠죠?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이것도 많이 강조를 드릴 건데 여러분이 상판 문제를 풀 때는 특히나 좀 잘하셔야 되는 게 상판뿐 아니라 뭐 적성시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성시험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게 문제를 내 입맛에 맞게 조금 잘 만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얘가 하라는 거를 그대로 알아먹는 것도 물론 좋은데 이게 결국 하라는 뭔가 본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여러분들은 심플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제일 큰 거 하라는 거구나. 혹은 제일 작은 거 하라는 거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심플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3번 문제를 그냥 요약하면 이거라는 거죠. 방금 뭐라 했어? 상황에 있으면 오답이다. 이거야. 알겠죠? 그럼 그렇게 만들면 해야 될 건 이제 확실해지는 거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심플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 정도만 오늘 들어두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 있는 4번 문제. 오케이. 자, 시간 50초 시작. 자, 오케이. 여러분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표가 나왔는데 이 표 안에 약간 특이한 것들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혼자만 500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도 많이 볼 거거든요. 자, 이런 거 많이 볼 건데 사실 여기서 또 하나 볼 거는요. 99,000원이야. 이걸 볼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지만 자, 우리 시험에서 되게 잘 내는 장치가 뭐가 있냐면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1, 2라고 부르는 장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요 얘기도 많이 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2라는 장치를 얘기할 건데 자, 요건 뭐냐? 자,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 출제자가요. 경계선이 되는 숫자를 주는 거를 되게 피하려고 해요. 경계가 되는 거를 굉장히 피하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경계를 주게 되면은 좀 애매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주는 거 굉장히 피하려고 하고요. 항상 경계보다는 살짝 넉넉하거나 살짝 부족하게 요렇게 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1, 2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경계는 안 주나요? 주긴 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경계를 주는 문제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또 특정 장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많이 볼 건데 미리 오늘 말씀을 드리면요. 초과, 미만 이거 나올 때는 경계 줘요. 알겠죠? 초과랑 미만이 있다. 그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은 경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분명히 나올 겁니다. 숫자가 계산해보면. 그래서 오히려 초과랑 미만이 있을 때는 경계를 쓰려고 쓰는 장치인 거고 그 외에는 대부분 항상 어떻게 준다? 플러스 마이너스 1, 2를 해가지고 넉넉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어떤 수를 되게 많이 볼 거냐면 9, 8 이런 수 진짜 많이 봐요. 특히나 8 많이 봅니다. 8. 요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출제자가 사랑하는 숫자 8입니다. 그래서 요걸 굉장히 많이 줄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뭘 생각하냐? 이게 근처에 있는 기준이 될 만한 수가 뭔지 생각해 보는 거야. 항상 기준은 여러분들 되게 명확한 5자리나 10자리를 주거든요. 굉장히 명확한 걸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근처에 기준 될 만한 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 500원 얘는 너무 차이 많이 나니까 필요 없는 애고요. 보통은 10만 원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99,000
29,000원이 있어요. 그럼 벌써 얘 얼마 안 돼요? 10만 원이 안 되죠. 근데 11만 원, 12만 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얘는 10만 원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런 숫자를 보면서도 좀 센스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근처에 기준이 될 만한 수를 생각해보면 좋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일단은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1, 2 요거 한번 들어만 두세요. 알겠죠?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들어만 두고요. 자, 아무튼 요런 거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사용 목적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서비스 제공이 디폴트인 거 보입니다. 요게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사용 연한에도 왜 혼자만 개월이야? 이런 거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런 독특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게 뭔가 단서 조건으로 쓰일 거라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거는 분명히 단서에 나올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다. 요게 첫 번째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사실 이 문제가 워낙 쉽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딱히 이걸 신경 쓰진 않았을 건데요. 자, 이거보다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선지를 절대 가만히 두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선지는 신주단지가 아니야. 알겠어? 이걸 가만히 모셔두고 답 다 구해놓고 가서 선지를 확인한다? 그거는 주관식 푸는 습관인 거야. 알겠죠? 우리가 주관식을 풀 때야 뭐 다 구하고 답만 답하는 게 주관식인데 여러분들은 객관식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지를 계속 지지고 뽑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푸는 중간에라도 필요하다면 선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뭘 고를 거야? 인형탈 제일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잖아. 여기 지금 앞에 여러분들 보세요. 앞에 구별해 보자면 여기를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앞이 뭐인 거예요? 쓰세요. 원칙. 여기 쓰세요. 원칙. 자, 그 다음에 뒤에 다만 이하가 뭐가 되는 거야? 써있잖아. 예외. 보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원칙 플러스 예외 형태라고 했습니다. 상판은 원칙과 예외의 싸움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칙 플러스 예외 엄청 많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문제조차도 원칙 플러스 예외야. 알겠어?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 제일 먼저 원칙에 뭐가 해당해요? 인형탈 해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인형탈 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라 하지 말고 선지부터 보라는 거야. 그랬을 때 벌써 인형탈 들어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4, 5번만 남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문제가 어려웠다면 4, 5번 중에 되는 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선지는 가만히 두는 게 아닙니다. 문제 푸는 중간에라도 필요하면 선지 소거할 수 있는 거고, 뭐 선지 중에 뭐 이렇게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려웠다면 그냥 아래쪽에서 혹시나 프로그램 같은 게 되나? 아니면 뭐 의자가 되나? 이런 것만 확인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답은 4번 아니면 5번인 거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 표의 장치 같은 거 보면서 생각 좀 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 선지는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활용하십니다, 여러분들. 됐고, 넘어가서 5번 보시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바로 풀게요. 시간 1분 20초, 1분 시작. 자,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여러분, 제가 시간을 더 줄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는 값을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병정을 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자꾸 이거 안 봤는데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알겠죠? 다 본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참고로 적성시험은 보는 걸 줄이는 게 더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쓸데없는 정보를 더 많이 보다 보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딴 걸 봤다가 더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성시험은 보는 거를 좁히면 오히려 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병정을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더 줄여드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사례에 자 처음에 값 봅니다. 자, 값에서 제일 중요한 장치는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장치는
1회야. 1회. 여기 체크하세요, 여러분. 1회. 자, 갑한테 제일 중요한 장치는 1회입니다. 자, 저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자, 저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여기서 1회라는 말 빼고 지금 이 선지 읽어봐요. 그럼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말 되죠. 그쵸? 1회가 없어도 말 되는데 굳이 1회를 적어놓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 방금 내가 뭐라 했어? 굳이 적어놨다 했잖아. 왜 굳이 적는 거야? 이유가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은 이게 한 번 하는 건지 여러 번 하는 건지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 참고로 이런 장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나중에도 보겠지만 기출에 제일 많이 나온 장치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게 있냐면 단독으로가 있어요. 단독으로. 요게 기출에선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단독으로 뭐 한다 이런 선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바로 무슨 생각해야 돼요? 혼자 하는 건지 여러 명 하는 건지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가보시면은 뭐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단독으로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 예를 들어 뭐 직접 한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딱 봐도 여러분 이거는 직접 하는 건지 간접으로 하는 건지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런 약간 불필요한데 굳이 넣어놓는 표현이 보이잖아요. 그럼 저거는 무조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갑 보면서 1회인 거 봤고요. 얘가 뭐가 탈락이야? 반복성에서 탈락인 거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영업사원이잖아 얘는 지금. 그쵸? 여러분 참고로 자 이것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상판 문제를 풀 때 지금 여러분 보세요. 갑이나 정 같은 경우에는 딱히 앞에 뭔 말이 없잖아요. 지금 뭔 말이 없는데 을은요 앞에 영업사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거든요. 자, 요거 기억하십니다. 우리 시험에서 명사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의미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명사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명사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병 앞에 뭐 있어요? 비영리 법인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아까 법인 포함 요 괄호 알겠죠? 제가 괄호 나오면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실은 병에 나왔던 저 비영리 법인도 위쪽에 법인 포함에 원래는 쓰는 겁니다. 알겠죠? 뭐 여러분들은 뭐 법인에 영리 법인이 있고 비영리 법인이 있는데 뭐 그냥 들어만 두시고 어쨌든 간에 법인의 일종입니다. 저것도. 자, 뭐 대충 여러분 느낌은 오죠? 비영리 법인 하면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닌 법인. 알겠지? 뭐 예를 들어 뭐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한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법인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사 앞에 수식어가 있으면 무조건 신경을 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업사원 을 같은 경우에는 뭐가 탈락인 거예요? 사업자가 아닌 거죠. 그죠? 네, 자기가 회사 사장 아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업자에서 탈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갑 탈락, 을 탈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답 뭐 4번 아니지 5번 이렇게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끝나기 전에 요거 하나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또 문제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상황 판단은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 풀어보시면은 재밌어 안 재밌어? 이 정도면 재밌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자, 아니, 여러분 고시 공부하면서 뭐 얼마나 재밌길 바래요? 이 정도면 재밌는 거고, 제 수업 정도면 신림동의 개그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 정도면 엄청 재밌는 수업이에요. 자, 그래서 상황 판단은 사실 되게 재밌는 과목인데 이 과목이 왜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용적으로 굉장히 현실성 있는 내용을 주잖아. 여러분 뭐 언어 논리 풀면서 재미를 느껴? 대학원을 가. 그럼 알겠죠? 대학원 가면은 아주 그냥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언어 논리 읽는 글이 뭐가 재밌어요? 예를 들어 자료 해석 재밌어? 그게 뭐가 재밌어 그게. 근데 상판은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현실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다 문제를 만드니까 재밌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공무원 뽑는 시험이잖아. 공무원은 약간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막 도덕적으로 옳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상식적이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그게 공무원이 이제 공익을 위해 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은 항상 정답도요 합리적인 게 답으로 나와요. 가장 현실적인 게 답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저는 최대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물론 모든 문제에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 찍을 때라도 이런 생각하고 찍으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요 저는 그냥 처음 딱 볼 때부터 약간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 여러분 당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당근 할 때 사업자 등록하고 해봤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가 당근 나간다고 사업자 등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인터넷 중고팔 건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 이런 생각 해보면 당연히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여러분들 왜 사업자 등록을 해요? 회사가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당연히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래쪽에 읽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발명품 파는 건 맞는데 이 사람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 과세 원칙에 따르면 수입이 있으면 과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 내야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는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충분히 합리적인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판 문제를 풀 때만큼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찍을 때라도 이런 생각하고 찍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제가 이제 유사 문제들을 좀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2교시 때 뭐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일단 1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2교시만 하고 끝낼 테니까 잘 쉬고 이따가 2교시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